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에서는 우리 법하고 관습이 있죠. 자, 그걸 구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행위 준칙을 말하는데요. 자, 보통 우리 관습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는, 자,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반복돼 오는 어떤 행위 준칙을 말하는 것이다. 반복돼 오는 행위 준칙이라는 것은 행위할 때 지켜야 될 그런 준칙을 의미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관습 개념은 우리 법하고 도덕이 구별되기 이전 형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이 말의 의미는, 자, 거기에 예시가 나왔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관습이 자선활동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제도화가 된다. 자, 제도화가 되는 것은 법의 형태로 가는 것이고 또 이게 도덕 형태로 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관습이 제도화가 되는 것, 제도화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선이라는 것을 법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 우리 빈민 구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이고 또 자비라는 도덕적 의미로 발전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관습은 일반적으로 법 내지는 도덕과 분리되기 이전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관습에 존재 양식이 나와 있죠. 관습은 우리 사회 상규다, 또 공서 양속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습 법의 형태로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 관습 자체는 사실인 관계다 라고 하는 거거든. 사실인 관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법제도되기 이전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어떤 준칙적 의미에 불과한 것 뿐이지 법으로 강제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인 관습이 법적인 확신을 받는다. 자, 법적 확신을 취득한다는 것은 구성원들 간에 지키면 아니 된다는 그런 인식적 측면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관습도 관습법이 돼버리는 것이죠. 관습법이 돼버리면 하나의 법의 기능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고요. 대신 우리 법하고의 궁극적 차이는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규범이 아니란 이야기죠. 곧 이 말은 관습은 강제성은 없다. 법이 돼버리면 강제성을 갖게 된다라는 취지로 구별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헌법재판소 그 판례가 하나 소개되어 있죠. 과거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과에 관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우리 헌법 불합치 결정이죠. 자,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이 수도다라고 하는 것은 관습헌법을 인정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서울이 수도란 점에서 관습헌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 정도만 하나 정돈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법하고 종교 구별이지요. 자, 우리 법하고 종교의 관계 문제입니다. 자, 표도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법이 있고 또 종교가 있다라고 할 때, 자, 여러분 알다시피 과거에는 우리가 신정일치하게 가지고 말 그대로 종교가 정치하는 그런 관계다. 하지만 현재 와서는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한다. 정교 분리 사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하고 종교 관계상에 있어서 현재에서는 정교 분리가 기본이다. 이 원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나라에 따라서는 국교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현대 국가에서는 정교 분리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기본 차이는 여러분 아시피 우리 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성을 띠는 게 기본이지만 종교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서 강제성을 띌 수가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비강제성을 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특징은 일반적으로 우리 법은 외면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외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교는 신앙의 문제는 내면성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형태, 양심과도 관련되어 있는 내면성을 띈다. 또 일반적으로 법은
양면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양면성이다. 이 말은 권리가 있으면, 권리가 있으면 보통의 경우는 의무가 상응한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근데 일반적 종교는 일면성이죠. 일면성이란 것은 신에 대한 어떤 복종 내지는 신에 대한 우리가 말 신앙의 정도, 이걸 보통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신에게 어떤 주장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 차이점은 이 정도로만 비교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법의 개념과 특징이 나와 있죠. 자, 우리 법은 사회 규범이다. 또 일반적으로 강제성을 띈다. 자, 그리고 법은 상대적 성향을 띠면서도 절대적 규범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뭐 그 정도로만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법의 구조가 나옵니다. 또 우리 법 규범의 구조상 문제는 세 가지 형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한 법의 구조입니다. 자, 우리 법의 구조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행위 규범이 있고, 자, 행위 규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재판 규범. 자, 그리고 조직 규범. 법의 구조는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 행위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실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적 관점입니다. 자, 우리 행위를 규제한다는 이야기인데, 행위 규제는 일반적으로 뭔가를 해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 규범의 성격을 띠는 것도 있고, 또 뭔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범. 그래서 우리 행위를 규율하는 어떤 기준점이 되고 있는 것이 법이고요. 자, 또 하나 구조는 재판 규범입니다. 자, 재판 규범이라는 것은 판단의 근거 규범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법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은 우리 재판을 통해서, 즉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확정되고 집행된다. 재판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확정되고 그리고 집행되는 성향을 띈다. 그래서 우리 재판할 때 근거 규범이 되는 성향을 띠는 것이 재판 규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조직 규범이라는 것은 어느 국가 단체든 또는 사회 단체든 조직은 형성돼 있죠. 자, 조직을 형성할 때 기본적으로 근거 규범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직이 형성될 때 나오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정한 조직 내지는 우리 기관을 구성해 가는 겁니다. 자, 이때 근거 규범의 기능을 갖는다 라는 것이 조직 규범이죠. 자,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라는 기관이 있다라고 할 때, 대통령이라는 그 기관이 있고자 할 때는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직상 근거 규범이다. 다시 말하면 조직 규범은 우리 제도 구성에 관여한다는 얘기죠. 그런 성격된 게 조직 규범이다. 그래서 법의 구조는 세 가지 구조. 행위를 규제하는 근거 규범, 또 판단의 근거 규범, 또 조직상의 근거 규범. 그래서 법의 구조는 행위 규범, 재판 규범, 조직 규범 이렇게 있다라고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